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의 다주택은 장특공제에서 제외되었죠. 그런데 세법 개정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의 다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장특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유예는 지금부터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부동산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소득세법상 공제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4년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아래의 표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 및 입주권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양도세율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세율입니다.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세 고려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특공제 이외의 비과세 및 감면조항도 양도소득에 대한 커다란 혜택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도세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데 과거 미분양 사태나 부동산 불경기에 부동산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던 제도입니다. 장기주택임 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조항과 신축임 대주택 구입에 따른 감면조항, 미분양주택에 대한 조세특례 등이 있습니다. 과거에 감면 대상 부동산을 구입하셨다면 양도신고 시 감면신고서를 제출해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정책입니다. 만약 과거 감면받은 부동산을 매매하시려면 감면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일정 기간 이상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 주택을 매도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은 주로 소유기간과 보유기간, 주택의 매매가격, 일시적 2주택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우선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데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 부분은 과세됩니다. 다만 12억 초과 부분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주택 구입 이후 1년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구입해야 하고 신규주택 구입 이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세 채를 보유하더라도 양도 시점에 2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감면과 비과세는 장기 보유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은 두 가지인데 소득세법상 표일 공제와 표의 공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표일 공제율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매년 2%씩 적용됩니다. 최대 15년 이상 공제를 받으면 30%까지 해당됩니다. 표일은 빌딩, 건물, 토지, 상가, 주택 등 일반적인 부동산이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이라도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표일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이 있습니다. 표일은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매년 4%씩 공제율이 증가합니다. 보유기간은 최대 10년으로 공제율 40% 적용받고 거주기간 역시 최대 10년간 공제율 4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공제받으면 총 80%가 됩니다.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도 비과세와 세율,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살펴야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기존 주택 보유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우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상황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발생하지만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됩니다. 종전주택의 처분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다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대부분 경우 상속주택을 처분합니다. 상속주택을 5년 이내 처분하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지만 5년 이후 처분하면 중과세에 해당합니다.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 이후 5년간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점은 상속 개시일부터 카운트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기존의 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주택공사를 하여 새로운 주택을 준공합니다. 따라서 취득, 멸실, 준공의 과정을 거치는데 부동산인 주택에서 부동산상의 권리인 입주권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부동산으로 변경하죠. 부동산 권리로 변경하는 기준은 관리처분 인가계획일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원시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구분됩니다. 장특공제는 관리처분일 이전 주택 소유자는 원시조합원으로 주택 취득 시부터 양도시점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승계조합원은 신규주택이 완공된 이후 시점부터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렇듯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 양도세 절세의 시작점입니다.